지금 금을 사야 하는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세 가지 질문이 거의 매일 반복됩니다. 지금 금 사도 되나요?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이번에 안 사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오는 건가요? 지난 3년 동안 금과 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싸게 조용히 있을 때는 관심이 없다가 뉴스에 사상 최고가 라는 헤드라인이 붙고 프리미엄까지 20% 끼어있는 구간에서야 비로소 시장에 들어오려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금 한돈의 바닥은 약 28만 원 선이었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 50만 원을 넘긴 시점부터는 이미 무릎 구간을 지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60국 5인 7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4만 원까지 조정이 나왔고 또 한 번은 프리미엄이 과열되면서 한돈의 100만 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분명히 바닥이 아니라 이미 한 차례 상승을 거친 중간 이상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금과 은을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과거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것이 환경과 통화 구조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 증가는 상당 부분 금 가격에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 통화 가치 희석에 대한 보험 기능이 가격에 녹아 있는 것이죠. 지금 금 가격은 이러한 요소를 감안했을 때 과거보다 약 2% 정도는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비싼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2년 사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추가로 5조 달러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 이미 여러 데이터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 쪽으로 다시 선회하고 장기 국채 발행이 계속되면 본원 통화 대비 금의 매력도는 한 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대입하면 온수당 7,500달러 수준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기본 가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외전 환율과 국내 프리미엄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더해집니다. 국제 시세가 최고 구간에 도달했을 때 환율이 지금보다 더 높은 레인지에 머물고 국내 실물 수요와 심리가 과열되면서 프리미엄까지 붙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한돈 시세가 1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선까지도 열려있는 구조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바닥을 놓쳤으니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싼 절대 저점 구간은 지나갔지만 사이클 전체로 보면 아직 남은 파동이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질문은 지금 사도 돼요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중간 가격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남은 슈퍼사이클을 최대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입니다. 이 영상 전체를 통해 저는 금과 은, 그리고 달러를 어떻게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지, 어떤 구간을 피해야 하고 어떤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준비해야 하는지, 초보자와 고령층이 각각 어떤 비중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KRX 금시장, ETF, 실물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처음 금 투자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도대체 뭘로 사야 하죠? 라는 질문입니다.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KRX 금시장, 금 ETF, 실물, 골드바, 실버바, 그리고 금통장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자산 방어와 운용 관점에서는 KRX 금시장을 중심으로 보고 단기 매매에는 ETF를, 시스템 리스크까지 걱정되는 분들께는 실물금을 추가로 권하는 편입니다. 이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금 ETF부터 보죠. ETF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함과 속도입니다. 주식 계좌만 있으면 바로 매수 매도가 가능하고 호가창 보면서 단기적으로 1.2% 수익도 빠르게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ETF는 구조적으로 비용이 따릅니다. 운용보수 등 ETF 자체 수수료가
매년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 14.%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5년, 10년 굴릴 자산이라면 이런 비용이 복리로 쌓이면서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ETF는 어디까지나 국제 금시세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한때 프리미엄이 10%까지 치솟았던 시기에도 ETF 가격에는 이런 김치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국제 시세만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은 받지만 국내 실물 수급이 과열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프리미엄 구간은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프리미엄이 심하게 끼어 있는 시점에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은 분들께는 ETF가 더 깔끔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KRX 금시장은 구조가 다릅니다. 일검 단위로 거래가 되고 국내 실물 시장에서 형성되는 프리미엄과 환율이 함께 반영된 가격으로 호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국제 시세가 일정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거나 국내 수요가 폭발해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만큼 KRX 금 가격이 더 높게 움직입니다. 이 말은 곧 국제 시세 상승, 환율 상승 플러스 프리미엄 확대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겹칠 때 KRX 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올해만 보더라도 한때 한돈 시세가 100만 원 이상까지 거래되던 구간에는 프리미엄이 20% 가까이 붙어 있었고 이때 KRX 금시장의 가격도 그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 움직였습니다. 그럼 KRX 금시장은 결국 종이금 아니냐? 실제로 창고에 금이 없으면 어떡하냐? 나중에 시스템 붕괴 나면 돈 묶이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이야기를 가장 자주 하시는 분들이 대개 실물 골드바를 판매하는 업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 경험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합리적으로 설계된 금 거래 시스템이 바로 KRX 금시장입니다. 투명한 호가, 비교적 낮은 스프레드, 세제 혜택, 그리고 높은 환금성까지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금을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최선에 가까운 선택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KRX에서 보유한 금을 실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반 매장에서 골드바를 바로 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출 수수료, 부가 비용 등을 고려하면 KRX는 계좌 안에서 금융자산으로 보유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실물로 들고 갈 거라면 처음부터 메이저 브랜드 골드바 실버바를 따로 매입하는 편이 낫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금통장의 경우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소액 적립식으로 금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수료 구조나 실질 매입 단가를 따져보면 이미 KRX 금시장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굳이 금통장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단순합니다.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시 KRX 금시장, 단기 매매 트레이딩 체킹 릿 금 ETF, 시스템 붕괴, 전쟁 자연재해까지 걱정되는 분들, 직겐 실물, 골드바 실버바 추가 보유. 이 세 가지 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결국 각자의 전략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초보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지, 그리고 28만 원 바닥, 50만 원 무릎, 65지수선 70만 원 급등, 54만 원 조정, 100만 원 이상 과열이라는 실제 가격 구간을 예로 들면서 어떤 구간만 피해도 치명적인 실수는 막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초보 투자자가 반복해서 당하는 프리미엄 함정과 가격 구간 읽는 법 금 투자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싸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 오래 버텼으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한 고비를 못 이기고 스스로 기회를 날려버리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0돈 정도를 보유하고 있던 한 투자자가 있었었는데 당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이번 사이클에서 금 한돈이 150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전망을 공유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이 신고가 영역이니까 더 가기 전에 일단 팔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매도 이후 금 가격이 다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야 하나?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포모가 밀려오면서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가격과 프리미엄 구간에서 무리하게 재진입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금 투자에서 수익을 결정짓는 것은 단기적인 고점 저점 예측 능력이 아니라 싸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차분히 모으고 비싸고 과열된 구간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인내심입니다. 데이터를 다시 보겠습니다. 국내 금 한돈의 명확한 바닥은 약 28만 원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과거 데이터를 통해 여기서는 더 내려가기 어렵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된 구간입니다. 이 바닥을 지나 50만 원을 넘긴 시점은 이미 무릎을 통과한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50만 원 위부터는 더 이상 절대 저점이 아니라 상승 사이클의 중간 지점 또는 그 이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후 한때 65,70만 원까지 단기간 급등했다가 54만 원 선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입니다. 급등 이후 프리미엄이 과열된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열이 식고 가격이 이전 레인지 대비 충분히 식었을 때 다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2024년 2월, 10월처럼 프리미엄이 20~30%까지 끼었던 시기에는 한돈 시세가 100만 원 이상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 구간은 이미 국내 실물 수요와 심리가 크게 과열된 구간으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아니면 다시는 이 가격 못 본다라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국제 시지세, 플러스 환율, 판에 프리미엄 3중 부담을 떠안고 진입하는 것이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면 조금만 가격이 조정돼도 마이너스 폭이 크게 느껴집니다. 하락률은 10%도 안 되는데 심리적으로는 34~40% 손실처럼 체감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첫째, 싸게 사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렇다고 해서 남은 사이클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말 것. 둘째, 프리미엄이 25~30%까지 치솟은 과열 구간, 한돈 기준 100만 원 이상에서 처음 입장하는 것은 최대한 피할 것. 셋째, 60억~70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조정이 나왔던 사례처럼 과열 구간 이후 가격 간 프리미엄이 함께 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분할 매수할 것. 금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5년, 7년, 10년에 걸쳐 우상향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생각보다 등락이 크게 확대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책적인 변화, 금리, 통화량, 지정학 리스크에 따라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제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줄이고 어떤 구간만 피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막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금과 달러, 환율의 관계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단순한 역상관 공식이 통하지 않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과 달러, 환율의 관계가 달라진 시대에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달러가 오르면 금은 떨어지고 달러가 내리면 금이 오른다는 옛 공식을 머릿속에 넣고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 단순한 역상관 관계로 시장을 해석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긴장감입니다. 전쟁, 분쟁, 글로벌 갈등이 심화될수록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불안정성입니다. 각국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크게 늘린 결과 본원 통화 대비
금의 상대적 매력도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1-2년 사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약 5조 달러 정도 추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긴축을 영원히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다시 완화 쪽으로 피벗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달러의 실질 구매력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반영했을 때 저는 온스당 7,500달러 수준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투자자의 체감 가격입니다. 국제 시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달러 원 환율과 국내 프리미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도 달러 인덱스와 달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 국고채 발행 물량이 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원화에 대한 불안 심리가 구조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달러도 불안하지만 달러보다 더 불안정한 것이 원화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국내 투자자가 체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율도 오르고 국제 금 시세도 오르고 거기에 국내 프리미엄까지 붙으니 금값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현실입니다. 국제 시세가 최종 상단에 도달했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온스당 7,500달러 부근까지 올라가고, 그 시점에 달러 원 환율이 현재보다 더 높은 레인지에 머물며 국내 실물 수요가 과열돼 프리미엄이 20~30% 다시 붙는다면 이론적으로 한돈 시세는 130만 원을 넘어 최대 200만 원 선까지도 열려있는 구조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데이터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일 뿐 미래를 단정하는 예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달러가 오르니까 금은 떨어져야 한다 는 식의 단순한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달러 인덱스와 금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역상관으로 보기보다는 각각이 어떤 독립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별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금은 국제 시세 플러스 환율 플러스 프리미엄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반영하는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첫째, 달러와 금을 굳이 적으로 보지 말고 서로를 보완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디플레이션적 국면이나 급락장 시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은 현금, 특히 달러 자산으로 대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금을 달러에만 두고 금을 아예 안 들고 가면 금이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기회비용을 크게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빵이냐, 제로냐의 극단을 버리고 금은 달러를 일정 비율로 분산해서 들고 가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금과 달러의 상관관계를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한쪽이 다른 쪽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상쇄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연령대별, 투자 경험별로 금과 은, 그리고 달러를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안전한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연령대와 투자 목적에 따른 금, 은, 원, 달러, 포트폴리오 비중 전략금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비중이 정답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금 1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안전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기 수익 기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와 숙련자보다는 연령대와 투자 목적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나누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 고령층, 즉 은퇴가 가깝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부터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소득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실제로 제 상담 사례를 보면 5년, 10년 전부터 매달 금과 은을 꾸준히 모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금이 30만 원일 때도, 50만 원일 때도, 70만 원일 때도 멈추지 않고
매월 일정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처럼 한때 1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90만 원, 80만 원대로 조정이 와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평균 단가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금값이 최종 상단에 도달했다고 해도 전부 매도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생활비로 조금씩 현금화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한 번 상승하면 5년, 7년, 10년에 걸쳐 우상향하며 중간에 조정은 존재하더라도 과거 저점 아래로 거의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령층에게는 금은 비중이 50% 이상 되는 경우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젊은 층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이들은 소득이 증가하는 구조이고 더 높은 성장성을 가진 자산에도 투자할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 빅테크, 나스닥, S&P 500 등이 보여준 폭발적인 상승을 경험한 세대에게 금은 상대적으로 느린 자산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기본 비중은 10-20% 수준이 적절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금이 이미 한 차례 크게 올라온 구간이고 국내 기준 28만 원 바닥, 50만 원 무릎, 70만 원 급등, 54만 원 조정,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과열까지 여러 단계가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젊은 투자자가 금 비중을 20%까지 편입했어도 무리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많은 가격 상승이 이미 일어난 국면에서는 이를 10% 내외로 축소해 놓고 최종 상단 구간에서 일부 매도를 준비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입니다. 중장년층, 즉 40분의 1, 50대는 두 그룹의 중간에 있는 세대입니다. 소득은 아직 존재하지만 은퇴가 멀지 않아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금은 비중을 25-30% 정도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글로벌 지수, ETF나 배당주,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하는 균형 전략이 좋습니다. 또 중요한 원칙은 가격 구간에 따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50만 원 근처에서는 비중을 과감히 늘릴 수 있지만 100만 원 이상 과열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러의 역할입니다. 달러는 단순히 금의 대체제가 아니라 금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대기 자금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앞으로 디플레이션적 조정이 오거나 환율이 급등 급락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달러 자금을 이용해 금은을 다시 저렴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령층은 금은 50% 이상, 중장년층은 20-30%, 젊은 층은 10-20%의 비중을 기본 원칙으로 삼되 현재처럼 중간 가격 이상 구간에서는 모두 비중을 한 단계씩 낮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왜 거의 항상 타이밍을 놓친 상태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초보자들이 이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항상 타이밍을 놓치는 이유, 금 투자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지금 사도 되나요? 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질문이 거의 항상 잘못된 시점, 즉 시장이 이미 많이 오른 후에 몰려온다는 점입니다. 지난 3년간 금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이 패턴은 더욱 선명합니다. 국내 금 한돈의 바닥은 약 28만 원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시장 참여자가 적고 관심도 낮았습니다. 그러나 50만 원을 넘기며 무릎 구간을 돌파하자 시장의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60여 5,070만 원까지 단기간 급등했을 때는 이제 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의량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가격이 조정을 받아 54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이야말로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인데도 말이죠. 반대로 한때 프리미엄이 22-30% 가까이 붙으면서 시세가 한돈 기준 1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자 그제야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이 바로 지금 사야 하나요? 였습니다.
이미 국제 시세 플랜 환율 판에 국내 프리미엄이 모두 합쳐진 가장 부담스러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투자 문의가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첫째, 인간 심리의 본능적 반응 때문입니다. 가격이 조용할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가격이 크게 올라 뉴스와 SNS에서 사상 최고가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 시장에 뒤늦게 관심이 붙습니다. 둘째, 주변 효과입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 심리가 흔들리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때 진입하면 대부분 고점 근처입니다. 셋째, 프리미엄 착시입니다. 국내 금 시세는 국제 시세뿐 아니라 원달러 환율과 프리미엄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국내 수요가 과열되면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가격이 더 크게 튑니다. 투자자들은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금이 지금부터 시작이네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넷째, 장기 흐름에 대한 무지입니다. 금은 단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오히려 10년 단위 우상향 자산입니다. 그러나 단기적 움직임만 보고 진입하려다 보면 54만 원 같은 조정 구간을 놓치고 100만 원 이상의 과열 구간에서 뛰어드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인가? 지금은 프리미엄이 과열된 상태인가? 지금은 장기 흐름 대비 어느 위치인가? 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초보자도 위험한 구간을 피하고 남은 슈퍼사이클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흐름 속에서 28만 원은 절대 저점, 50만 원 돌파는 무릎, 65천 7만 원은 첫 급등, 54만 원은 조정, 100만 원 이상은 과열이라는 기준을 두고 바라본다면 현재 가격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은 주식처럼 하루아침에 30전에 50% 폭등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급하게 진입해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는 대부분 잘못된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금은 언제 사야 하는지보다 언제 사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열 구간과 프리미엄 폭등 구간만 피해도 치명적인 실수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금은 슈퍼사이클의 남은 파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1.2년 동안 어떤 시나리오가 열려 있는지를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금은 슈퍼사이클의 파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금 금 투자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이미 바닥은 지났지만 아직 사이클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28만 원 바닥, 50만 원 돌파, 규제점 체인 10만 원 급등, 54만 원 조정,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과열이라는 흐름만 보고 이제 끝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금의 본질적 특성과 것이 환경을 함께 보면 남아있는 파동은 아직 충분히 존재합니다. 먼저 금의 역사적 패턴을 보겠습니다. 금은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5년, 7년, 10년 단위의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 왔습니다. 반대로 하락 사이클도 있지만 그 기간은 상승보다 짧고 하락폭 또한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전통적인 사이클과 다르게 세 가지 특수 요인이 동시에 겹치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부채 폭증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34조 달러를 넘어섰고 향후 1.2년 내에 추가로 약 5조 달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적으로 부채 증가 속도와 금 가격은 강한 상관성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수치로 입증된 패턴입니다. 둘째, 통화 시스템의 구조적 불안정성입니다.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본원 통화를 크게 늘리고 있어 통화 가치 희석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증가를 상당 부분 선반영하여 과거 대비 2.3% 높은 구간에 와 있지만 이는 오히려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긴장과 달러 시스템의 동시 불안입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달러가 강하면 금은 약하다는 단순한 공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달러도 불안하고 원화는 더 불안하며 이런 상황에서 금은 충격을 상쇄하는 핵심 안전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글로벌 금 가격이 온스당 7,500달러까지 도달하는 시나리오도 현실적으로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국 투자자들은 반드시 환율과 프리미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시세가 7,500달러에 도달하고 그 시점에 원달러 환율이 현재보다 더 높은 레인지에서 움직이며 국내 프리미엄이 25%한 80% 다시 붙는다면 이론적으로 한돈 시세는 130만 원, 200만 원 선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물론 이것은 최상단 시나리오이며 반드시 그렇게 된다거나 정해진 미래는 아닙니다. 다만 금이 가지는 특징을 고려하면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금은 선반영이 빠르고 조정도 존재하지만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까지 중간 파동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처럼 사이클 중반에 위치한 구간에서는 이미 올라서 늦었다가 아니라 이후 파동 중 어떤 흐름을 포착해 갈지가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이때 초보 투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단기 상승 파동에 휩쓸려 고점에서 진입하는 행동입니다. 사이클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프리미엄 과열 구간에서는 큰 리스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사이클 전체를 보면서 단기 파동에 집착하지 말 것. 둘째, 프리미엄 20면 30% 구간은 가능한 한 피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를 기본 전략으로 삼을 것. 셋째, 금뿐 아니라 은과 달러까지 균형 있게 가져가서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도 포트폴리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 결론적으로 지금은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많은 상승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중간 지점에서 투자자의 전략과 심리 관리가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변동성 속에서 어떻게 감정적 매매를 피하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기다림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동성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기다림의 기술과 실전 매매 원칙, 금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심리와 기다림의 능력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은 가격이 이미 한 차례 큰 상승을 거친 뒤 중간 파동 속에서 움직이는 시기에는 조급함이 곧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 한돈의 바닥은 28만 원, 무릎 구간은 50만 원, 단기 급등은 65미점대인 70만 원, 조정은 54만 원, 과열은 100만 원 이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격의 변동폭과 프리미엄의 변화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여전히 고점 근처에서 진입하고 저점 근처에서 외면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기다림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첫째, 프리미엄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감정적 매매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한국 금 시세는 국제 시세뿐 아니라 환율과 프리미엄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시세가 조용해도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국내 금 가격은 올라갑니다. 여기에 수요가 몰려 프리미엄이 25-30%까지 붙으면 가격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조급하게 매수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전략입니다. 둘째,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비로소 움직이는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불안감에 흔들리지만 가격이 80만 원대, 70만 원대로 다시 내려오면 혹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늘 과열과 시금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65봄에 70만 원, 급등 구간 이후 54만 원까지 조정된 사례는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다림의 기술이란 조정이 왔을 때 겁내지 않고
분할 매수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셋째, 예측이 아니라 대응 중심의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금이 온스당 7,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고 중간에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율과 프리미엄 변수가 결합되기 때문에 한돈 시세가 130만, 200만 원까지 열리는 상단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때도 포트폴리오가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넷째, 금은 달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이 단기적으로 과열되어 있더라도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향후 조정 시 금은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달러는 금의 대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금을 싸게 사기 위한 대기 자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금은 다른 자산처럼 하루아침에 30%씩 움직이는 자산이 아닙니다. 대신 길게 보면 반드시 본질 가치에 수렴하며 올라갑니다. 금이 가진 이 속성을 이해하면 당위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미보유 분할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사면 가장 싸냐가 아니라 언제 사지 말아야 하느냐를 알고 조정이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기다림의 기술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남아있는 금은 슈퍼사이클의 파동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